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지킴이 튼튼백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아마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한두 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을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시나요? 아이고, 내가 벌써 약 없이는 못 사는 신세가 됐구나 한탄하거나 이거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혹시 몸에 독이 쌓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은 아니신가요? 약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애증의 존재입니다. 아플 땐 구세주 같다가도 매일 먹어야 할 땐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해서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머리 좋아지는 약 있다던데? 수면제 오래 먹으면 진짜 바보 된다던데요? 같은 카더라 통신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은 나를 괴롭히는 왼수가 될 수도 내 뇌를 지키는 절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이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스마트한 약 복용 수칙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의 주인이 되어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현명한 방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 모든 약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몸에 이로운 주된 작용과 원치 않는 부작용이 함께 존재합니다. 뇌 건강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들은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지만 어떤 약들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정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우리 뇌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뇌지킴이 약들부터 만나보실까요? 전문가들이 뇌를 지키는 약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놀랍게도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입니다. 아니, 박사님, 그 약들은 그냥 혈압, 혈당 낮추는 약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만성 질환들이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약들은 바로 그 고속도로를 파괴하는 불도저와 기름때를 막아주는 최정의 도로 관리팀인 셈입니다. 고혈압약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압력을 조절해주는 안전밸브 역할을 하고, 당뇨약은 끈적한 설탕물이 뇌혈관과 뇌세포를 부식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약으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은 정말 기특한 친구입니다. 이 약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주 임무 외에도 뇌의 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보너스 임무까지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증상도 없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며 임의로 약을 중단했다가 몇 년 후 뇌졸중이나 돌이킬 수 없는 인지저하를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경우입니다. 만성질환 약은 아픈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뇌의 대형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자 보험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다뤄야 할 뇌말썽 꾸러기가 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복용해야 하지만 남용하거나 장기간 부주의하게 사용했을 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 약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약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콜린성 작용을 가진 약물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뇌의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직원인 아세틸콜린의 일을 방해하는 녀석들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 직원을 더 늘려서 기억력을 돕는 약이니 정반대 작용을 하는 셈이죠. 이런 항콜린 작용을 하는 약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수면 유도제나 불안할 때 먹는 안정제, 콧물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9세대 항히스타민제,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먹는 과민성 방광 치료제, 일부 위장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항콜린성 약물을 장기간 복합적으로 복용할 경우, 특히 노년층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
혼란, 선망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먹는 약 중에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필요하게 여러 약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의사,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사님, 저희 남편이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머리 좋아지는 약 좀 처방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요청입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수험생 영양제,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죠.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콜린, 포스파티딜세린. 이걸 먹으면 정말 영화처럼 뇌가 100% 가동되고 기억력이 번개처럼 좋아질까요? 오늘 제가 그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알약 하나로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리거나 정상인의 기억력을 초인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뇌과학의 발전을 지켜봐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만약 그런 약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고도 남았을 겁니다. 광고에 나오는 뇌 기능 개선이라는 말은 대부분 정상적인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뇌 영양제들은 모두 효과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치료제가 아니라 뇌 기능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해주거나 뇌,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이미 튼튼한 집을 더 화려한 궁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집의 부족한 벽돌을 채워주거나 막힌 배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집이 낡은 원인이 다양한데 무조건 벽돌만 채워준다고 해결될까요? 아닐 겁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가장 유명한 성분이죠. 주된 작용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이명, 기억력 감퇴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츠하이머병이 진단된 환자의 인지 기능을 뚜렷하게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메가3는 전문가들이 뇌의 건축가라고 불렀던 성분입니다.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평소 식사를 통해 등푸른 생선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보충제 형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건강한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IQ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콜린이나 포스파티딜세린은 모두 뇌세포막을 구성하거나 기억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성분들입니다. 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인 것은 맞지만 대부분 계란, 노른자, 콩, 육류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뇌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뇌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수백 배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뇌 영양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특정 영양제 과다 복용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뇌 영양제를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먼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성분인지, 내가 먹는 다른 약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TV 광고에서 봤으니까 따라서 먹는 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약의 주인이 되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스마트한 약 복용 5대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환자분들께 늘 강조해온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것은 약 사용 설명서의 핵심 요약본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나의 약 리스트를 만들어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국에 갈 때마다 내가 먹는 모든 약의 목록을 의사, 약사에게 보여주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으로 내과에서 받은 약,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약, 그리고 내가 좋다고 사먹는 영양제까지. 이 약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비슷한 성분의 약이 중복 처방되어 과다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약 봉투를 찍어두거나
건강이음 같은 정부 앱을 활용하거나 약 수첩을 만들어 관리하세요. 이것이 안전한 약 복용의 첫걸음이자 내 몸의 사령관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임의 중단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약을 끊었어요. 담당 주치의가 가장 걱정하는 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병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라 꾸준히 수치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약을 먹어서 정상 수치가 유지되는 것이지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홍수가 나는데 모래주머니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다시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 조용히 뇌혈관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칙은 약은 반드시 맹물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물 대신 주스랑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일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의 혈중 농도를 과도하게 높여 독성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을 먹는 기간에는 자몽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은 일부 항생제나 골다공증약의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의 탄닌 성분은 철분제의 흡수를 방해하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마다 식전, 식후 복용법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식후 복용은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함이고 식전 복용은 음식물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약 봉투에 적힌 복용법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 수칙은 남의 약은 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옆집 김 여사님이 이 약 먹고 두통이 싹 나았다던데.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져 다른 사람의 약을 얻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원인은 천차만별이며 사람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유무가 다릅니다. 나에게는 안전한 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것을 복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새로운 증상을 기록하고 상담하는 탐정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새로 먹기 시작했거나 용량을 바꾼 후에 이전에 없던 증상, 예를 들어 어지럼증, 유난히 심한 졸음, 변비,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약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진료 시에나 약국 방문 시에 꼭 의사, 약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여러 약물을 복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여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약의 두 얼굴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에는 뇌를 지키는 약과 주의가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뇌혈관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뇌지킴이이며 꾸준한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면 일부 수면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에 포함된 항콜린성 약물은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세상에 머리 좋아지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뇌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이며 가장 좋은 뇌 영양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스마트한 5대 복용 수칙을 통해 약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약 리스트를 만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으며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법을 지키고 남의 약을 탐내지 않으며 새로운 증상을 잘 관찰하고 상담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최고의 명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소통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과 약 복용을 꾸준히 실천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는 가이드일 뿐 최종 목적지까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약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은 여러분이 건강한 뇌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해
과학의 힘을 빌리는 현명한 도구이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봉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지켜줄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또 약 먹을 시간이네가 아니라, 그래, 이 약이 내 뇌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용해보세요. 그 마음가짐의 변화가 약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약의 주인이 되어 총명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저 튼튼백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